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초등학교 또 고학년인데 수학이 약하고 지금 영어나 국어를 좀 좋아하는 전형적인 문과 지금 성향인 학생들, 그럼 영어 학원을 좀 더 보내고 디베이트를 시키고 그러는 게 좀 좋을지, 아니면은 좀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은데요. 저는 문과는 너무 사실은 이 영어 역량을 많이 늘려서 뭐 외고를 목표로 한다든지 국제고를 목표로 한다든지 좀 이런 거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문과는 빨리 사회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과 사교육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뭐 아까 초등 5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얘를 영재고 과거로 보낸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을 쓴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우선 대부분 다 영재고 과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거기 보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영재고 과거를 가면 기본이 설카포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나 아니면 뭐 지스트, 디스트 해가지고 뭐 그런 데고, 아무리 못 가도 진짜 한양공대 이상, 서울권 메인 공대 이상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대를 가면 대부분 7, 80% 자기 전공을 살려서 연구원이 되거나 뭐 회사원이 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과는 탑 외고를 간들 재수하는 비율이 3, 40%대예요. 그럼 그걸 갖고 지금 탑3 학교를 전공을 한들 자기 전공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또 3, 40%예요. 근데 왜 초등 9학년 때부터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써야 되는 거죠? 이 문과 아닌 학생들한테? 오히려 그런 사교육비를 아껴두고 공교육만 좀 철저히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경쟁이 치열한 사교육, 조기 과잉 사교육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빼가지고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A 정도 맞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본인이 뭐 부족한 수학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활용해가지고 뭐 대학 레벨을 뭐 한 레벨이라도 그때 뭐 사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때 고등학교 때 뭐 과외를 붙이든지 뭐 학원을 더 보내든지 뭐 그런 형태의 사교육을 좀 시키고, 오히려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저 같으면은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가 창업을 하게 할 때 창업 자금으로 한 좀 뭐 1억을 뭐 준다든지, 친구들하고 뭐 3, 4명,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걸 잘한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창업을 잘하는 게 12살, 13살 때 부모님들이 성인식을 하면서 친척들이 돈을 모아주죠. 그 돈이 뭐 모인 돈이 한 3, 4천에서 뭐 한 5, 6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펀드를 들어다 가지고 대학교 갈 때쯤에서 뭐 7, 8천이나 1억 정도로 만들어서 그 자금을 가진 3, 4명이 되면 회사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업. 우리는 그럴 돈이 애들 그냥 영어 유치원부터 달려가지고 없는 거지. 이게 정말 아이가 뭐 좋아하고 이렇게 웬만한 가정들, 뭐 다 여유가 있는 가정들에서 뭐 그러고도 남을 경제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들에서는 그거 안 되고 본인의 노후는 또 안 되는 거죠. 애들한테 뭐 그렇게 사교육비하고 높은 집값 같은 것만 이렇게 주거비용으로 쓰고 그러면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뭐 상황에서 특히 뭐 수학이 안 되는 문과생이라고 그러면 탑3를 나온들 별로 답이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사회에 나와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해보고 뭐 부딪혀 보면서 찾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실질적인 팁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경제적 자유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뭔가 그런 지속적인 어떤 수입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준 가운데 네가 좋아하는 거를 돈 걱정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뭐 글을 쓰는 작가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도 또 우리 뭐 영어나 뭐 중국어 조기 사교육뿐만 아니라 뭐 다계국어 사교육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계국어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뭐 일본어 뭐 이렇게 5개를 해서 사회에서 쓰는 분야가 뭐가 있죠? 그냥 그런 언어를 한다는 그 나이대에 많은 걸 한다는 그런 만족감 말고 사회에 나와서 뭘 할 수 있지? 차라리 영어를 제대로 해가지고 영어 통번역 대학원, 외대 그런 데 뭐 나와서 우리 강정아 뭐 장관처럼 진짜 전문 통역사가 되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탑 레벨에서 통역을 하는 그런 분들은 5개국어를 하나요?
탑 레벨에서 자기 언어를 갖고 할 수 있으려면 5개 국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네이티브가 아닌 상황에서 영어를 거의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쓰고 그 사람들의 뉘앙스까지 알고 그런 문학적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려면 5국의 국어를 할 그 에너지를 1개 국어에도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근데 하여간 내가 5개 국어를 해. 그럼 제가 권해주고 싶은 분야는 어디냐면은 고대 그 중근동사 같은 거예요. 수메르 문명. 이런 거 연구하려면은요. 고대 아카드어 해야 되고요. 수메르어 해야 되고 상형 문자 해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학자들이 많아요. 그 식민지 쪽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해야 되고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한 6, 7개의 언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거를 다 해가지고 고대 중근동으로 박사를 받으면 교수 자리가 있냐? 없죠. 뭐 해야 돼? 유튜버 해야지. 유튜버하고 작가를 하는데 근데 요즘 굉장히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히브리어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지금 토라 탈무드 유대인 저기 하잖아요. 정말 히브리어를 잘해서 탈무드가 한 70권 정도 돼요. 히브리어 원어 탈무드를 쫙 다 읽고 뉘앙스까지 하고 그러는 한국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박사가 되면 교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사실 인문학적인 요즘 고민들이 많거든요. 우리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불교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 말고 빨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초기 경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스리랑카 언어인데 우리나라 빨리어 전문가가 없어. 근데 불교 경전은 대부분 한문으로 번역돼서 한역된 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중국적 마인드로 번역한 거지 빨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어를 진짜 잘하는 그 인문학 이걸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분야를 계속 파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런 불교 사상 토론이나 철학 같은 거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이런 모든 인문학은 원전 테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던데요? 라고 하면 다 뒤집어줍니다. 권위가 없어요. 최근에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발도르프 책자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걸 많이 듣고 있는데 발도르프 교육을 시작한 게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사상이라든지 그 루돌프 슈타이너뿐만 아니라 니체라든지 칸트라든지 그 연관된 사람들을 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독일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책하고 한글책을 보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잘 설명해도 독일어 원문에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그렇게 말 안 했던데요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독일어를 하고 니체를 그 정도로 독일어를 진짜 원어처럼 하면서 니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애들이 얼마 있어. 문과 쪽 앞으로의 미래 진로는 이런 거란 거죠. 제가 진짜 좋아해. 니체 철학이 좋아.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어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영문학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쪽을 계속 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예술 같은 거에서 빈센트 반 고흐에 꽂혔다. 그러면 네덜란드어 공부하고 돈 안 되는 거지. 돈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좋아서 하고 또 그 분야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고 유튜브를 만들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그 기반들을 이미 풍족한 집안이어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 그러면 되지만 좀 약간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가 돈 안 되는 그런 학문들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비를 줄여가지고 그 돈을 갖고 최소한 아이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아니면 더 좋다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런 돈 걱정 없이 앞으로 살면서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길러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